긁혔구나. 프레임이죠. 프레임.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오늘은 그 금융감독원 다트의 자료 하나를 보면서 시작을 하죠. 2025년 딴지그룹 사업보고서 중에서 지금 이게 손익계산서인데요. 보면은 딴지그룹이 2025년에 매출이 4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 원, 또 전년 대비로 해도 지금 뭐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러워요. 예, 돈 많이 벌었네요, 진짜.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처음 보도된 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2026년 4월 17일 날 단독 이렇게 달았어요. 정치 요동칠수록 김어준이 웃었다. 딴지 매출 455억 역대급. 이 내용을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끄는 딴지그룹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강력한 정치 팬덤을 기반으로 구독자 후원과 광고 수입, 이커머스 사업 성장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번 이유가 정치 팬덤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저 공장장은 방송에서 뭐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공장에서 매출이 거의 다 난 것이다. 뭐 직접 기획하고 제조했던 그 상품 덕분인 것이지 뭐 그런 거 아니다. 아무리 팬덤이 있다고 해도 허접한 상품을 사는 소비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긁혔구나. 긁혔구나. 일단 기사 제목부터 보세요. 정치 요동칠수록 이라고 달아놨잖아요. 사실은 그 매출하고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분석해놓은 실적 분석 기사처럼 보이는데 제목이 정치 요동칠수록. 예. 그리고 첫 문장 아까도 소개했지만 친여 성향 유튜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친여 성향 이렇게 첫 단어로 딱 박아 넣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독자들이 기사를 읽기도 전에 이런 프레임을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 선수 수익이 394억, 내부 거래가 32억, 포장비가 2억,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다 정상적인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시다시피 이제 숫자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뭔가 이상해 보이거든.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꼬름한 것 같고, 그냥 그런 뉘앙스만 이렇게 턱 던집니다. 뭐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없이 이렇게 숫자만 던지는 게 이게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끝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딴지그룹은 대표이사인 김 씨가 지분 78.2%를 보유한 사실상의 1인 지배 회사다. 그렇죠? 주주가 돈 벌면 안 됩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직원들하고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내용들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지 뭐. 재무적 성장이 곧 최대 주주인 김 씨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된다. 그럼 회사가 돈 벌면 주주도 돈 버는 거지 당연히. 따지고 보면 이런 기사들이요, 팩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팩트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문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배열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김어준은 그러니까 자기 돈 벌려고 저러는 거다. 뭐 그런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그냥 기사인 것 같아요. 그냥 긁혔다, 긁혔다. 그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숫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좀 봤어요. 미디어 오늘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냐면 제목이 새로운 지상파 꿈꾸는 김어준 455억 매출이 던지는 질문. 뭘 질문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앞에 다른 일반 이제 매체들, 언론사들 실적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영업이익 1위 했지만 중앙일보 한국경제의 매출 역전당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널리즘 등에서도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 보면 그런 겁니다. 실적이 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를 이겼다. 그리고 뭐그 위쪽에 있는 데가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한국경제 뭐 등등이 있고 그 아래쪽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이제 뭐 군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
언론사 같은 경우는 딴지그룹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조선일보도 영업이익은 1위를 지켰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 뭐 비용 덜어내고 줄여서 1위 된 거지 뭐 잘 돼가지고 콘텐츠가 잘 팔려가지고 1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장세라는 건 확실하게 꺾였고 매출 규모는 오히려 3위로 떨어졌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수십 년, 뭐 조선일보 100년 넘은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도 뭐 수백 명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옥도 있고 이런 언론사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을 절감해서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안 해서 그리고 신문에 무슨 기사 싣고 그걸로 뭐 광고 유치하고 이게 아니라 뭐 각종 사업들 해요. 뭐 음악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술 전시회 한다던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 유튜브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던 딴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컨텐츠들이 이뤄낸 성과가 지금 이런 사이즈가 됐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성 언론들, 뭐 재래식 언론들이라고 하는데 요새 긁힌 것 같습니다. 긁혔어요. 자, 이번에 그 보시는 것은 언론진흥재단 자료인데요. 종이신문 열독률 8.4% 이렇게 나오죠. 열독률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뭐 보통 일주일 잡는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뭐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은 비율을 얘기하고 매체 파워, 매체력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것이 열독률인데 종이신문 열독률이 8.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종이신문 본다는 거고요. 그마저도 20대는 3명, 30대는 4명, 뭐 이렇게 또 줍니다. 이게 1996년 기준으로 보면 이 열독률이 82.1%예요. 30년 지나면서 종이신문이 가지는 그 매체 파워, 매체력이라는 건 이렇게 곤두박질 친 겁니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독자들의 언론 소비 행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등의 이제 온라인 영상 플랫폼상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2024년이 보니까 18.4, 2025년 30%. 뭐 그냥 1년 안에도 이렇게 팍팍팍 뛰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뭐 쇼폼 이런 것도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전에 종이 신문 혹은 잡지 읽는 뉴스에서 지금 이제 보는 뉴스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뭐 이미 이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읽는 뉴스, 종이 신문에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지 거기가 더 나아서 아직도 거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라고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1.1%. 근데 MBC가 28.4, KBS가 27.7. 그리고 그냥 유튜브 이렇게 해서 유튜브 전체를 봐도 2.6%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조선일보는 못한 취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게 참 오만하다 생각이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사설들이나 뭐 칼럼 같은 거 보면 계속 그 와중에도 프레임, 각종 작업질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조선일보 칼럼 하나가 알려졌잖아요. 4월 22일 칼럼인데 장동혁 대표 지금 물러날 적기다. 뭐 이 TV조선 김영수 고문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홍준표 전 시장 페이스북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때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했지만 이제 니들의 시대가 아닌 전 국민의 시대가 왔다. 뭐 굳이 이제 홍준표 아저씨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의 그 입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 보면서 야, 참 이 검사들 오만하다. 지금 저 상황에서도 저런 오만함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를 보면서도 참 오만하다. 이 오만함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100명 중에 8명,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읽는 이 신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자신들의 끝을, 자신들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기들이 아직도 세상의 눈인 척, 밤의 황제인 척, 조선일보가 이러고 있는 이 사이에 그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유튜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뉴스 소비자들, 그들이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볼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모이고 또 누가 여론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이거는 몹시 중요한 문제 같은데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결국은 김어준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 이야기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성 언론들, 레거시들, 재래식 언론들이 긁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 초라한 어떤 현실 성적표 같은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서요. 재밌어가지고 오늘 채널 고현준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다 보셨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달아주십시오. 또 뵙죠. 고맙습니다.